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화웨이 창립자 런정페이 회장은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지난 3년간 화웨이 제품들의 부품 1만 3천여 개를 자국산으로 교체했고 회로기판 4천여 개를 재설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런정페이는 한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으로 연설했고 난징 대학은 이 연설문을 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베이징대, 상하이 교통대 등은 인터넷에 이 연설문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2019년 행정명령으로 화웨이 약 70개 계열사를 수출 통제 명단에 넣고 해당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화웨이에 공급망 마비를 겨냥한 고강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웨이는 핵심 반도체 부품 수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스마트폰과 통신 장비 등 주력 사업에서 타격을 받게 되자 자체 기술 개발에 역량을 집중했는데요. 그리고 3년 만에 1만 3천 개의 부품을 자국산으로 교체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제재에도 중국이 살아갈 길을 제시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런정페이 회장의 말은 과장이었고 속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산화했다는 1만 3천여 개의 부품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화웨이가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면 지금 중국에는 소재, 부품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낸 기업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런정페이 회장은 입으로는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겠다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소재 기업을 억압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신소재 업체 둥팡차이라오가 화웨이 계열사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하자 화웨이가 이를 결사 반대해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수모를 겪은 게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둥팡차이라오는 잉크 및 폴리우레탄 접착제 생산업체로 화웨이의 계열사인 통신장비 개발업체 TD테크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했지만 화웨이 측이 강한 거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웨이가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날 둥팡차이라오의 주식은 곤두박질 쳤고 결국 TD테크 지분 인수는 불가능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는데요. 마찬가지로 중국 반도체 기업 YMTC 역시 반도체 첨단 장비를 직접 만들겠다는 믿기 어려운 발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2016년 후베이성 우한에 설립된 YMTC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제재로 발목이 잡혔고 공급망 차질 속에서 감원을 이어가다 결국 반도체 첨단 장비를 직접 만들겠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캐나다 반도체 컨설팅 업체인 테크인사이트는 YMTC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제치고 세계 최초로 200단 이상의 3D 낸드 플래시를 생산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YMTC가 엑스태깅 232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했음을 발견했다. 코로나19 봉쇄, 지정학적 긴장, 미국의 무역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은 YMTC를 세계 반도체 업계의 중요한 경쟁자로 만든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 고차원의 적층 기술이 필요합니다. 적층은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데이터 용량을 늘리는 기술로 낸드 플래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데요. 기술 장벽의 한계로 여겨지던 200단의 벽을 미국 마이크론이 처음 넘은 데 이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뒤따랐는데 YMTC가 이를 해냈다니 업계에서는 이 뉴스가 사실인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 YMTC의 성취가 사실이라 해도 결정적인 낸드 플래시 양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업체는 KLA, 램리서치 등 미국 업체들과 네덜란드의 ASML이 꼽힙니다. 이런 업체들로부터 반도체 장비를 수입해 와야만 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데 미국이 이런 장비들의 수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중국 기업들은 소재와 장비를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프로젝트는 결국 침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중국 반도체 기업 폐업 건수는 5,746곳으로 전년보다 68% 급증했고 최근 2년간 9,166개사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MTC를 비롯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장비를 구할 수 없다면 스스로 개발할 것이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소재 부품 국산화는 미국의 규제를 견디다 못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첨단 반도체 장비는 5천억 원에 달하는 고가입니다. 이 장비 하나를 구입하느냐 못 구하느냐에 따라 산업의 지형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장비업체인 ASML이 생산하는 EUV 노광 장비를 구하기 위해 무한정 기다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앞뒤가 꽉 막혀버린 중국 반도체는 자립을 외쳤지만 자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도체 굴기가 완전히 산으로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20.6%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대응해 반도체 전체 공정의 국산화를 서두르면서 자국 반도체 기업 190곳에 무려 2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1280억 위안 규모의 우한 홍신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 공장 신설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그냥 날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해 자금률은 고작 2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공업 정보화 부장 등 책임자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는 실정입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은 과학기술위원회를 당 중앙에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강조한 반도체 기술 자립 등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이제는 돈만 퍼주는 것이 아니라 당이 직접 챙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반도체 산업에 키를 주게 된 것인데 침몰하던 반도체 굴기는 이제 산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던 곳에 성급한 투자로 시행착오를 겪었던 중국은 이번에는 1조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 반도체 자립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자급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간판 반도체 설계 업체들조차 설 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넘보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미지 센서 업체들은 지금 매출 급감은 물론 생산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8일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 하이실리콘은 지난해 2분기 이후 AP 시장 점유율이 0%로 나타났습니다. 하이실리콘은 자체 AP가 모 회사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되면서 2020년 2분기 시장 점유율 16%로 세계 3위였던 업체인데 점유율이 0%가 된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하이실리콘이 몇 년 만에 고사 직전에 몰린 것입니다. 세계 3위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설계사인 중국의 옴니비전도 수익성이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연간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82%나 줄었습니다. 이들 중국 업체들은 글로벌 수출이 어려워 중국 내수 시장에 기대야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중국 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 반도체의 굴기는 사실상 실패라고 판단한 이탈리아는 1대1로 탈퇴까지 선언하고 나섰고 이탈리아는 대만,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중 노선을 걷던 이탈리아가 1대1로에서 탈퇴를 선언하자 중국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더구나 이탈리아가 대만 또는 한국과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이성을 잃은 모습입니다. 2019년 당시 주요 G7 중 유일하게 1대1로에 참여한 이탈리아가 미중 패권 전쟁의 와중에 탈퇴하는 것 또한 상징적 의미를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탈리아 대표들은 대만을 방문해 반도체 기술협력 회담을 가졌는데요. 대만은 이탈리아 반도체 사업에 약 4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의 1대1로 탈퇴와 대만 반도체 밀착은 미국이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라는 중요한 산업을 한 바구니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기술 통제를 유지하되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연장됐고 특정 기술 수준 이하 장비의 반입은 상무부의 별도 심사 없이 중국 공장에 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대중 면책 규정을 두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 기업들에게만 예외 적용을 허용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은 1년 한시적 유예 조치를 받았는데 오는 9월 말 유예가 종료되면 수조 원이 투자된 중국 반도체 생산 라인에 큰 피해를 보게 될 처지였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랜드플래시 메모리 생산량의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40%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동맹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이 대만에만 의존할 수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자립의 길은 멀고 1대1로 탈퇴국은 늘어나는 지금 중국의 선택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